네, 이번에는 국민의힘 입장을 좀 들어보려고요. 이분을 스튜디오로 직접 모셨습니다. 조혜진 의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의원님. 예, 반갑습니다. 조혜진입니다. 네, 의원님께서는 이명박 서울시장 시절에 비서관을 지내셨고, 예, 대통령 후보 시절에 또 공보특보를 지내셨고, 예, MB하고 누구보다 이제 특수한 관계라고 볼 수 있는 건데, 예. 근데 지금 청와대 회동이 일단 무산됐다고 하니까 좀 뭐하긴 하지만, 예. 어차피 이제 계속 이야기가 될 거니까 한번 예. 입장을 여쭤볼게요. 예. 사면해야 된다고 보시는 입장이죠? 당연하죠. 뭐 말씀을 드린 게 저도 제만 하더라도 오래됐었고, 우리 당에서도 일찍부터 계속 그걸 문재인 청와대 요청을 해왔었고, 우리 당선인도 또 그 필요성을 이야기를 하신 상황이고요. 네. 이 두 분이나 전직 대통령이 한 정권에서 수감 생활을 그것도 뭐 1, 2년도 아니고 4년, 5년씩을 한다는 거는 정치 입장을 떠나가지고 국가적인 불행이고 또 헌정사의 또 상처고 국민들이 바라보기에도 결코 마음 편하지 않은 상황이죠. 그 박근혜 전 대통령은 일단 이제 나오셨는데 이명박 전 대통령은 연세도 굉장히 높으시고 지병도 있으신데 계속 수감 생활하는 것이 저희 가까이 모셨던 입장에서 볼 때도 너무 안타깝고 문 대통령께서 퇴임하시기 전에 이 부분을 스스로 풀고 가시는 게 본인도 정치적 부담을 드는 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지금 뭐 지병을 잠깐 언급했는데 혹시 뭐 최근에 건강 상태나 수감 생활 어떻게 하고 있는지 혹시 얘기 들으신 게 있습니까? 예, 전체적으로 제가 동부구치소에 처음 수감되셨을 때 제가 면회를 가보고 깜짝 놀랐던 게 체중은 엄청 줄였는데 한 달 정도 사이에 얼굴은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그래요? 예, 그때부터 참 굉장히 심각하게 걱정이 됐는데 원래 지병이 이 호흡기 질환이 어릴 때부터 평생을 알아온 그 병이 있으십니다. 예. 예, 그게 이제 좀 이 수감하면서 좀 악화되고 좀 위험한 상황으로 가면 잠시 나와서 치료받고 들어가고 그렇게 계속 하시는데 근본적인 치료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건강에 좀 위중한 상황에 대한 걱정까지도 좀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런 여러 가지 점을 생각할 때 문 대통령께서 이 부분은 매듭 짚고 나가시는 것이 본인에게도 마음 편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지금 아무튼 오늘 그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당선인의 회동이 일단 무산이 된 그 배경에 대해서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실무 협의가 마무리되지 않아서라는 이유를 댔는데 이게 이제 의제 논의가 이제 제대로 그러니까 다 이제 정리가 안 됐다는 뜻이잖아요. 혹시 이게 사면에 혹시 그 두 분의 어떤 이견이 있었던 걸로 해석할 여지가 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그 소지도 있을 수도 있는데 그냥 제가 막연하게 추측하기로는 또 다른 부분도 있을 수가 있겠다. 다른 부분이라면? 제 추측입니다. 예.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정부의 막바지 퇴임 앞두고 소위 말하는 알박기 인사들이 낙하산 인사들이 마구 이제 공기업 인사 이루어지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의견 조율이 안 이루어진 것인가 하는 생각도 좀 들고요. 그러면 그 두 분 간에 이견이 발생할 여지는 좀 몇 군데 있다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몇 가지 점들이 있어 보이는데 현직 대통령과 차기 또 대통령이 만났을 때는 국민들이 보기에 당파를 떠나가지고 좀 뭔가 훈훈하게 또 희망을 가지고 있는 모습으로 만나주는 게 국민께 대한 도리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려면 사전에 이런 민감한 현안에 대한 입장 조율이 좀 이루어져야지 서로 얼굴 붉히고 돌아서면은 그건 서로가 아주 부담입니다. 아무튼 그 두 분 간에 뭔가 좀 이견이 있는 건 맞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럴 수도 있는데 또 의외로 아주 단순한 이유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지난번에 윤 당선인께서 그 당선되시고 나서 예를 들자면 국립묘지의 현충원에 10시에 참배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계속 집에서 안 나오셨어요. 생중계하는 이 방송들이 무슨 이유일까 계속 이렇게 추측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 시각에 바이든 대통령하고도 통화하고 문재인 대통령하고도 통화하고 연락이 오는데 우리가 현충원 갔다 와서 봅시다 이럴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일도 있을 수가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이건 지금 여기서 추측하는 데는 한계가 있으니까 사면 이야기를 좀 마무리하면 조금 전에 박주민 의원 같은 경우는 사면을 할 거면 그러면 그냥 윤석열 당선인과 대통령 취임해서 해라. 얼마 남지도 않지 않았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건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네, 그 점도 좀 괜찮다고 봅니다. 새 대통령이 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보고요. 그것보다 다만 현 대통령 물러나는 정권 문재인 대통령이 어쨌든 본인의 이 재임 중에
이 두 분 대통령을 이제 감옥으로 보낸 상황이기 때문에 본인에게 아마 두고 이게 이 문제를 풀고 나가지 않으면은 정치적 부담이 굉장히 클 겁니다. 저는 그 입장에서 어차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새 대통령 취임하시면은 박근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이 사면 문제는 이 결론이 내려질 걸로 보는데 물러나는 정권을 생각하고 또 국민 통합이라는 측면을 생각할 때 물러난 정권이 스스로 해결해가고 나가는 게 바람직하다. 그러면 그런 문재인 의미죠. 대통령이 사면을 한다고 가정을 하면 예. 어제 권성동 의원은 김경수 전 지사를 패키지로 묶을 거다. 예. 이런 식으로 이제 거의 단언 비슷하게 하던데 의원님은 어떻게 보세요? 김 지사에 대한 사면 문제도 또는 뭐 다른 분도 또 다 마찬가지겠지만은 사면권자 입장에서 뭐 어떤 사건이든 다 이제 검토를 할 수 있겠죠. 예. 그런데 그거를 서로 엮어서 이야기하는 거는 국민들 눈에 좋게 보이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보시고. 이명박 대통령 사면권은 그대로 타당성 여부를 판단해 가지고 가부간 결정하면 되고 김경수 전 지사 문제도 또 그 자체를 놓고서 타당성 여부 결정하면 되는 일이지 그거를 주고받기 식으로 주고받을 성질의 일인지도 모르겠지만 주고받기 식으로 또는 패키지로 뭐 무슨 거래하듯이 하면은 그래 사면을 하더라도 이 정치 거래로 보이면은 그거는 사면 취지를 훼손하는 거고. 그러면 하나만 더 이것도 물론 이제 시나리오인데 그러면 두 사람만 딱 하면 모양새가 그러니까 예. 이른바 이제 그 정치인이라든지 예. 정치적 사안과 관련해서 사면 대상에 오를 수 있는 사람을 그냥 포괄적으로 다 하는 만약에 시나리오는 어떻게 보세요? 결국은 이제 국민들이 판단하실 문제인데 예, 전체적으로 국민 통합을 위한 결단이다라고 보여지는 결론이 나야지 그렇지 않으면은 사면권을 행사하고도 오히려 비판받는 상황, 알겠습니다. 통합에 도움이 안 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 정도로 정리하고요. 의원님 예. 무엇인 지금 의원님 그 국회 정개특위 그 국민의힘 간사 맡고 계시죠? 예. 지금 그 정치개혁 이야기를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예. 지금 그 몇 가지 법안 이야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예. 근데 일단 특위에서 논의가 되고 있습니까? 특위에서 논의하게 돼 있는 사항은 작년에 여야 원내대표가 합의했습니다. 모든 의제를 다 저희가 다룰 수 있는 게 아니고 딱 제한적으로 요 의제만 다루라고 딱 했습니다. 어떤 겁니까? 그게 이제 그 헌법 불합치 결정이 내려진 광역의원 정수하고 선거구 획정하는 문제, 예. 그에 딸려 있는 또 기초의원 이제 정수 확정하는 문제. 그다음에 그 피선거 연령을 20살에서 18살로 낮추는 문제. 그리고 나머지는 기타 여야 정개특위 간사가 합의하는 사항 이렇게 딱 못을 박아놨습니다. 네네네. 근데 기타 합의하는 사항은 근데 기타가 범위가 되게 넓잖아요. 사실 그 부분이 기타가. 이제 합의가 돼야 되는데 예. 그 합의가 사실은 원내 지도부 합의입니다. 형식상으로는 이제 간사끼리 합의로 돼 있지만은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이 대선 앞두고 갑자기 던진 몇 가지 그 안들 의제들은 여야 원내 지도부 먼저 합의를 해서 안건으로 올려야 우리가 다룰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당장 급한 게 지방선거 관련이니까 예. 조금 전에 말씀 그러면 합의된 게 있잖아요. 그거는 지금 예. 어떻게 좀 그 지방선거 전에 처리가 될 수 있습니까? 예를 들면은 그 민주당에서 제기한 기초의회 뭐 이제 중대선거구로 중대선거구제 같은 경우에는 이게 안 된다 해서 예. 그 선거 자체가 무산되는 일은 아닙니다. 기존 현행법대로 하면 되니까. 그렇죠. 그런데 헌법 불합치 결정이 난 광역의원 이 선거구하고 이제 그 의원 정수는 이거 빨리 결론 안 내리면은 지방선거 자체가 없어집니다. 아, 못하게 되나요? 지금 헌법 불합치 상태이기 때문에 기존 제도 자체가 없는 상태입니다. 더 급하네요. 정확하게 말하면 정수도 없고 선거구도 없는 상태입니다. 이거부터 먼저 해야 되는데 이거를 지난번 대선 전에 여야 의견이 거의 이제 그 접근이 됐는데 네. 민주당에서 대선 전에 처리하는 것이 부담스럽다 해서 이제 대선 이후에 치료하자 해서 넘겼는데 그럼 어떻게 지금 그 정리하기로 그 내용까지 대충 정리가 된 겁니까? 됐었죠 그때. 어떤 식으로? 그러니까 그 인구 3만 이상인 지역은 그 지방의원을 2명 두도록 하고 또 나머지 이제 지방 그 농어촌 지역의 그 이제 광역의원 정수를 좀 더 보강하고 그럼 인구가 늘어난 지역에 또 자연 증원해야 될 때를 좀 더 늘리고 네. 하는 형태로 거의 합치가 됐는데 지금 대선 끝나고 난데 이제 처리해야 될 단계에서 민주당이 또 새로운 안을 제시를 하는 바람에 굉장히 난감한 상황입니다. 다른 안이라면 어떤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그 3만 30%안 말고 그보다 훨씬 더 후퇴한 안. 그러면 그게 결국은 이제 선거구 조정으로 연결이 되니까 당선 유불리가 또 이제 달라진다 이런 건가요? 정리를 하면?
유불리보다도 지방과 수도권 간의 격차 아. 이걸 계속 벌리는 쪽 저는 이제 오히려? 그 격차를 좁히고 네. 지방 소멸을 막는 쪽으로 이 정수를 정하고 선거를 획정하자라고 해서 설득을 해가지고 그 안을 그 일긴 접근을 봤는데 지금 민주당이 새로 제시하는 안은 결국 다시 지방과 수도권의 격차를 벌리고 부익부 빈익분을 더 강화하고 지방 소멸 방지에 아무 도움이 안 되고 오히려 더 가속화할 수 있는 그런 안이 제시가 돼서 굉장히 그러면 당혹스럽습니다. 6월 1일 지방선거 날을 그러니까 그 기점으로 해서 역기산을 하면 예. 국회에서 언제까지 처리가 돼야 되는 거예요? 원래는 2월 18일까지 처리됐어야 됩니다. 2월 18일부터가 광역의원 후보자 예비 후보 등록일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맞추려고 했는데 그래서 안을 접근을 시켰는데 처리를 대선 이후로 미루자고 하는 바람에 그렇게 됐는데 지금은 저 선관위에서 이야기하는 게 3월 18일 이번 주 금요일인가요까지 확정해 달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오늘이 3월 16일이에요. 예, 그러니까 늦어도 다음 주 한 23, 4, 5일까지는 해달라고 하고 있는데 처리만 당초 합의대로 처리만 하면 되는데 다시 또 새로운 안을 제시하니까 굉장히 걱정스럽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합의가 안 되면 그건 지금 선거를 못 치른다는 못 치릅니다.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예, 못 치릅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선관위나 행안부가 이 상황의 심각성을 알고 있는지 모르겠다고 걱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 그러니까 다른 건 몰라도 지금 지방선거는 코앞이니까 빨리 처리를 해야죠. 그죠. 어떻게든. 근데 그걸 갖다 새로운 안을 제시를 하고 거기다 또 뭐 또 기초의원 선거구제 또 그냥 그것까지 논의하려고. 한꺼번에 해서 다 그냥 처리 좀 하면 안 돼요? 기초의원 선거구제 같은 경우에는 그 말씀드리는 좀 길어져 가지고 시간이 다 돼서 이제 마무리해야 돼요. 예, 그래서 뭐 길게 말씀드릴 수 없어서 그거는 지금 논의해서 결론 내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그렇게 다음 단계 넘겨야 그래요? 됩니다. 광역의원 정수하고 선거구 획정부터 빨리 알겠습니다. 처리해야 됩니다. 마무리해야 될 것 같네요. 그 문제는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고맙습니다, 의원님. 고맙습니다. 국민의힘의 조혜진 의원과 함께했습니다.